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면동초등학교 교사 이찬미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웬 아이가 비행기 복을 하나 착용하고 있죠. 1학년짜리 아이인데요. 집에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그냥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상자와 종이와 그다음에 뽁뽁이 비닐로 만든 경비행기를 본인이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집에서 본인이 만든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뭘 만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항상 보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1학년 친구들은 교실에서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그 초보 메이커 선생님들의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사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반 모습의 풍경인데요. 1학년 친구들을 제가 지금 2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메이커 교육을 갑자기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 1학년 담임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게 고학년을 맡았어야지 훨씬 더 업무를 수행하는데 능숙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1학년을 하면서, 이 친구들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올해도 메이커 교육을 담당하면서 1학년을 또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그 도구적 인간이라는 본성을 정말 1학년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한번 특징을 제가 한번 그 메이커 교육과 연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상력, 호기심, 그리고 그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그런 자기 주도성, 그다음에 도구 사용 능력, 손을 쓰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인데요. 1학년 친구들은 그 상상력, 호기심, 도전 정신, 자기 주도성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학년도 아마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아래 도구 사용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든선 자르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인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물도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 좀 완성도가 낮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에서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의 그런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 같이 만들기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이렇게 매뉴얼을 따라서 하듯이 하게 되는 그런 만들기 수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은 수준의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의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자유도를 좀 높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반 친구들하고 같이 만든 이제 종이컵 팽인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팽이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라고 제시한 팽이였고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돌리고 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지금 변형한 팽이들이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 이거 잘라보면 안 돼요? 접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막 변형을 시켜서 노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무언가 시도해보고 싶은 충동,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의 욕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메이커 교육에서는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내재적인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잘 갖춰져 있구나. 하지만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업들, 그래서 자유도도 높이고 완성도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병행해 준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메이커 수업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와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제가 다 잡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풀, 가위, 종이, 재활용품 등 여러 가지 기본 재료들을 좀 자유롭게 다루는 공작 수업과 그다음에 연결과 결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구 조작 활동 수업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두 수업 모두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팅커링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업 설계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팅커링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메이커 교육 수업 모형을 하나 소개하면서 팅커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이커 교육 모형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TMSI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SI 모형은 Tinkering, Making, Sharing, Improving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팅커링 단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팅커링이라는 개념은 메이커 수업 모형에서 이제 하위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팅커링을 먼저 어원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팅커라는 단어는 원래 땜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땜질하다는 게 이렇게 소소하게 고쳐서 쓰다라는 단어로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발전했고요. 또 작은 것들을 만들어보는 활동들도 다 팅커링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거창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도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팅커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팅커링은 이렇게 초반에 부품이라든가 다양한 재료들을 탐색하고 도구들을 다루어 보면서 기능들을 익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도들을 다 말하는데요. 수업 모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초반부에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형에 따라서는 이 팅커링이 수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모형에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MSI 모형에서는 아마도 이 팅커링이 소소하게 뭔가 이렇게 애들이 시도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도구에 친숙해지고 또 그 자체에서 동기 유발과 흥미 유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만들고 공유하고 개선하는 본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수업 전반에서 계속 순환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메이커 활동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서로의 작품을 이제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눔의 기회를 갖는 것도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반부의 팅커링을 통해 경험하면서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동기 유발, 흥미, 그리고 재료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카프라 조각과 목공풀을 활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사실 제가 개발한 수업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하고 계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 목공 기계를 가지고 다루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목공 수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공 수업하면 굉장히 조금 무겁고 기계도 다뤄야 되고 약간 좀 굉장히 조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목공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제가 그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그러면 우리 애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자료들로는 보통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이나 중학교 기술 시간에도 이렇게 카프라를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도 한번이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흐름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무를 활용한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나무에 미세하게 붙어 있는 톱밥들을 물티슈로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설계 및 구상하기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 이 단계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1학년 친구들은 이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도나 그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요. 친구들이 직접 재료를 쌓아가면서 무너뜨리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입체적인 설계 과정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팅커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이들의 작품 완성도를 실제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작품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목공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세요 하고 그러면은 풀을 많이 칠해주면 다들이 다 잘 붙는 줄 알고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목공풀은 그 표면을 굉장히 얇게 발리고 이제 힘을 가해도 충분히 접착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공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목공풀이 비어져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데쳐야 되는지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아이에게 지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어떤 부분부터 내가 붙여야 할까 그 부분들을 잘 이제 결정을 하고 작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요. 여기 붙이다가 좀 뭐 실수해가지고 또 잘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또 붙이고 접착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멋지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반 21명 모두의 작품이 제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굉장히 보였었고요. 지금 저 앞에 그 뚜껑을 들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저 그 좌측에 그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는 가위질도 못하고 색칠도 못하고 글씨 쓰기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손이 조금 많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저 수업 시간에 저 친구가 너무 능숙하게 나무도 정교하게 잘 붙이고요. 그리고 뚜껑을 저 친구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 친구한테 막 천재라고 하면서 막 아이디어도 따라하고 그래서 저 친구처럼 그렇게 글씨 못 쓰고 색칠도 잘 못하고 가위질도 못하는 친구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저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이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보여서 친구들의 그런 찬사를 받았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작은 도구 하나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런 자유도와 완성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집중하고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피드백하고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중에 제가 이렇게 손을 봐주거나 했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친구들 모두가 스스로 거의 다 작품을 만들어내서 집에 갔을 때 가면서도 아이들이 저 작품을 안고 가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한 사례를 소개할 텐데요. 저희 아이 가방에 달려있는 저 장신구가 지금 저 브릭스라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든 그런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요 브릭스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단 한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총 제가 한 4단계를 구성을 했고요. 처음 단계부터 한 3단계까지는 제가 팅커링 단계로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교구를 던져주고 해보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팅커링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 수업은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브릭스 조각의 특징을 그런 발견학습 구조의 약간 그런 부분을 따와서요. 아이들이 조각을 관찰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이 있고 또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또 가운데에 긴 구멍이 있기도 하고 얘가 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브릭스 교구의 성질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해 놓도록 첫 번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런 자료는 보여주지 않고요. 이 한 조각 가지고만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활동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보통 제가 한 10분 정도 주고 해보라고 했는데요.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이 브릭스라는 교구와 굉장히 친해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좀 많이 익히는 그런 시간이 활동 1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는 보여주지 않고요. 3개나 4조각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이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라고도 활동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라는 방법들을 이제 제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구가 참 매력적인 부분이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체하지 않고 모양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렇게 뼈다귀처럼 생긴 상태에서 압력을 바깥으로 주면요. 저렇게 공처럼 교구가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다시 뼈다귀처럼 이렇게 또 변해요. 그래서 가변성이 있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고요. 제가 연결 방법을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서 해보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힘을 주고 당기면 모양이 변형이 되고요. 다시 또 안으로 밀어주게 되면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재미있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제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런 장신구들을 이렇게 막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놀이개처럼 만들어서 자기 옷에 단추에 걸고 이렇게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가방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길게 늘어뜨려서 줄넘기처럼 만들어서 함께 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또 그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이제 저희 동학년 1학년이 저희 마찬가지로 좀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선생님들께 소개했더니 너무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올해 초에 저희 지구의 날 특별 수업으로 이제 4차시 구성할 때 저희가 3, 4차시에 이 활동을 넣어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기본 활동 외에 8조각으로 지구 만들기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1학년 전체 8학급 친구들이 다 함께 메이킹과 환경 교육을 경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사진에 반지를 저희 반 아이가 반지를 만들어서 끼운 사진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이 브릭스를 만들면서 사실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처음에 한 조각이었어요. 그 한 조각을 다양하게 변형할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고요. 그래서 한 조각만으로도 굉장히 좀 아이들이 그런 메이킹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계속적으로도 또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자유도와 완성도 면에서도 조금 높이면서 또 아이들을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 2년차 교원학습 공동체고요. 학교 안에서 저희가 이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하면서 이제 얼떨결에 저희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알리고 우리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메이커 교육을 좀 알리자. 그런 메이커 교육의 즐거움을 나누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 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업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원학습 공동체는 특이하게 좀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면동초에 이제 몸담고 있는 저희 면동초 소속 선생님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과학교육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거기 오신 파견교사 선생님 그리고 또 문예진흥원에서 파견되신 아르떼 공예 강사님 해서 이렇게 세 조직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넉넉한 편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교원학습 공동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100만 원씩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들도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교원학습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조직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입장들도 좀 다른 경우들이 많고요.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시너지를 이루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업들을 서로 잘 조정하면서 좀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희가 학교 안에서 메이커 교육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가 48학급의 좀 약간 대규모의 학교이고요. 원래 메이커 교육 전담 선생님을 좀 뭐 실거나 과학교과 쪽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수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킹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 공예 선생님을 같이 섭외를 해서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저희가 5, 6학년에는 학급당 한 4에서 6시수씩 배정을 해서 총 68시수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은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1일 메이커 체험 교실을 운영을 해서 총 32시수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커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아르떼 강사님이 수업을 하실 때 같이 임장을 하시는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연수를 받는 그래서 메이커 교육 연수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도 이런 메이킹 경험을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연수를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요. 학부모 연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얼리 공예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4일 동안 운영을 했고요. 처음 제가 전자가정통신문 띄우고 거의 4시간 만에 거의 저희 40명 모집이었는데 거의 한 80명이 모집돼가지고 굉장히 첫날에 벌써 그 배수 이상으로 해서 이제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 연수도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총 5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수는 제가 메시지 띄우자마자 40분 만에 마감됐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굉장히 호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성황리에 저희가 연수가 좀 끝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저희 예산을 좀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앞치마도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연수 받으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치마도 막 다 제공해 주시고 해주셔서 굉장히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예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메이커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그다음에 학부모님 교사에게도 실시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공예 쪽이 내가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고 걸치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핸드메이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예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우리 모두 우리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왔어. 우리 학교가 메이커 교육하는데 정말 재밌구나라는 느낌을 다 같이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매듭 팔찌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매듭 유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핸드메이드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런 매듭 팔찌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교사 연수랑 학부모 연수 때 했던 매듭은 평매듭이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화문 결합 평매듭 팔찌를 같이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그 지금 보시는 팔찌 가운데 있는 은장식은 저희 이제 공예 강사님이 그런 금속공예 작가세요. 그래서 직접 이제 무늬 다 만드시고 줌을 떠가지고 주문한 그런 음판이고요. 저희는 연수 때는 저희 이제 음판 지저분한 부분들 니퍼로 제거하고 사포질하고 그다음에 광내고 이렇게 세척하는 후가공 부분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매듭을 배워서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저렇게 매듭 팔찌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생들한테도 얘는 적용을 했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인형을 만드는 그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서 자기 뭐 단추에도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장식품으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요. 로프라던가 뭐 실마끈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냥 일반 실이라던가 어떤 굵기에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고요. 혹시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 평매듭을 이용한 인형 만들기들이 해외 사례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응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인형 만들기를 작년에 시도를 해보았었고, 저 내년에는 저 음판재 장식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 부분은 나무 구슬이나 플라스틱 구슬로 대체해서 학생들에게는 팔찌 만들기 수업으로 다시 지금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애들만 체험,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체험하고 메이커 교육을 좀 경험하는 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관내에 한번 좀 오픈해 볼 계획을 한번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픈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동부 초등 영재교육원 4학년 수거합 융합 과정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보면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영재원 체험학습도 못 가고 계속 수업만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 관내 영재원, 초등 영재원 학교의 협력학교에 우리가 한번 오픈을 해서 수업을 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관내 동부 초등 영재교회는 5개 협력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참여를 요청드렸고요. 한 1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었는데, 오시는 운영교사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메이킹 교육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요새 또 AI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 중에 또 코딩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방과 후 코딩 메이킹 동아리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학년 희망자들을 데리고 1기, 2기 총 2기로 구성을 운영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정보 IT 교육 쪽으로 굉장히 정통하신 분인데 먼저 운영을 해주셨어요. 초보 선생님이 헤매실까봐 먼저 운영을 해주시고 뒤를 이어서 초보 선생님이 2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게 지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메이킹 교육을 올해 저희가 이렇게 시도해 보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체 자율 연수를 이제 공예 중심으로 함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라진아트라든가 방금 소개해드린 뭐 음판재 가공이나 매듭 공예 그리고 다이 수동 커팅 기계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은 같이 함께 연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들 또 개인 생각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뭐 그래비트렉스나 뭐 스트로보틱스와 같은 오프라인 그런 교구들을 연구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보드나 햄스터와 같은 AI 연계 코딩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들 메이커 교육 연수 굉장히 열심히 지금 받고 계시고요. 또 외부 학교, 메이커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학교에는 저희들 다 같이 가서 탐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듀테크쇼 같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 같이 또 가서 방문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장 선생님이 늘 하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약간 이런 분위기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더 즐겁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는 학교도 크고 또 교육청이랑 메이커 스페이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특별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신나는 AI 교실 구축 프로젝트가 있어서 저희도 그 사업에 냉큼 참여해서 지금은 그 교실 구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이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앞에 아마 1학년 친구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1학년 친구들을 맡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업은 절대 꿈에 꾸지 못했을 텐데 이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 메이커 클럽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재료와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와서 자유롭게 만들고 가는 형태의 그런 메이커 클럽인데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좀 확신이 얻었는데 저희 반 이렇게 한쪽 구석에 아주 초라하게 있는 종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색종이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종이 접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냥 색종이만 더 갖다 놨는데 뭐 선생님 그림 그리게 만들게 종이 주세요, 이면지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리고 뭐 기름종이라던가 그다음에 색다른 형태의 종이가 나타나면 제가 저곳에 계속 쌓아두고 그다음에 교과서가 한번 이제 학기 초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사이에 있는 골파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저기다 쌓아두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저기 완전히 드날락거리면서 열심히 가져다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재활용 용품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렇게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너도 나도 가져가서 정말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만든 작품들인데요. 보면은 지금 저게 뭔가 싶겠지만 우주선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재원 교구를 이제 정리하고 나서 상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쌓아두어서 가져가고 싶은 사람 나와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다들 줄줄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상자 쓰려고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인형 눈이 붙어 있는 플라스틱 요 장난감은 저희 반 8살짜리 아이가 그 자기 5살짜리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만든 입 벌리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만들고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 중심의 재료바를 구성하게 되면 이 친구들의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능숙하게 그래도 이제 가위질이나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문구류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캐스터 가위라는 그런 가위인데요. 저 가위는 캐스터네츠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힘을 줘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안전 커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위질이 가능하고 저 맨 아래 사진 보면 약간 주먹을 쥐고 탕탕 내리쳐도 가위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가위입니다. 그리고 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다 쓸 수 있는 양면 가위를 비치한다던가 그다음에 볼펜이나 샤프 중에 보면 이렇게 직선을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펜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류들을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료를 자꾸 사용하고 이제 많이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이 테이프를 놔는다든가 그다음에 뭐 작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엇을 만들까 고민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이킹 보드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과제를 제시하고 무엇을 만들지 이렇게 아이에게 퀘스천 마크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이킹 보드를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 클럽을 저희가 한번 내년에는 시도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메이킹 교육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메이킹 교육을 통해서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발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정말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이커 교육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메이커 교육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실행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다 체인지 메이커의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 역시도 저 스스로에게 클래스 메이커라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더 나은 수업은 없을까? 이게 최선의 수업일까? 라는 질문을 좀 끝없이 던지면서 더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준비하신 발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왜 앞치마가 이렇게 꼭 필요한지 알 것 같고, 또 선생님의 여유로운 이 미소 속에 이 서울 면동초등학교 교장님의 이 빵빵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 흥미롭고 재밌는 사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